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떠한 내용들을 조금 주로 얘기할 거냐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근 급등 종목군들에 대한 매수 포지션, 그리고 이제 최근 급락 종목군들에 대한 매수 포지션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하나하나씩 좀 나눠볼 예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앞으로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제 통상적으로 이 두 가지의 흐름이 사실상 정반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느 정도 소위 말해서 소위 지수가 급락을 보인다면 여전히 최근 급등 섹터의 종목군들을 체크를 하는 게 맞고요. 반대로 지수가 이제 바닥을 다지고 반등폭을 보인다면 역시나 과대 낙폭주 위주의 종목군들을 체크를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 드리는 종목군들 상당히 많을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종목군들 중에서도 매번 이야기를 드리는 건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바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수급에 대한 흐름과 더불어서 최근에 왜 이렇게 관심도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 관련 종목군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하나하나씩 좀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셨으면은 체크해 주셨으면은 좋겠다는 이야기와 함께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지금 아시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미국 증시를 일단 먼저 오픈을 해놨는데 우선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우지수, S&P, 나스닥 증시는 보시는 것처럼 빨간불을 형성해주는 모습입니다. 그죠? 지금 보시는 다우지수는 0.19포인트, S&P는 0.46포인트, 나스닥 지수는 0.53포인트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은 이제 장 시작한 지 약 30분 정도가 지났고요. 일단은 여기까지만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것만 간단하게 체크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또 1시간 교육 끝나는 시점에서 한 번 더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면은 뭐 오늘의 기점으로는 이제 양 지수가 조금은 다른 모습을 형성해 주었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1%대 상승 마감이 되었고 아쉽게 코스닥은 하락 마감이 되는 포지션들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오늘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의 상승 마감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일단은 코스피가 상승을 하게 된 요인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코스닥 지수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 것인지 좀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중요한 게 오늘 코스피 쪽의 상승 혈역 즉 대형주 쪽에 매수세가 유입이 된 이후부터 우리는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코스피가 반등을 하게 된 요인을 본다라면은 현재로서는 저는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조금 체크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은 어느 정도 미국 증시의 하락세가 주춤되었던 포지션이지 않나 생각을 해요. 뭐 실질적으로 최근에 뭐 코스피 지수도 물론 떨어졌지만 다우 지수라든지 나스닥의 급락세가 상당히 컸습니다. 뭐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봉상에 지금 지난 18일 기준으로 마이너스 5% 가까이 떨어졌고 이번 주에도 지금 거의 3% 가까운 급락세가 연출되면서 고점권 대비 거의 7, 8%가 지금 2주 만에 떨어졌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지난주 기점으로는 약 6% 넘게 빠졌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5%가 가까운 하락세가 형성되면서 일단은 눌림이 큽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월봉 기준으로 무려 마이너스 15% 가까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마이너스 15%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물론 떨어졌다라고 해도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6, 7%대의 하락세를 보여준 반면에 나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15%의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실질적으로 최근에 기술주들에 대한 투심 위축이 생각보다 크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여실히 코스피와 코스닥의 움직임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론 양 지수가 모두 떨어졌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2760포인트대에서 거의 2610포인트대까지 하락폭을 키웠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950포인트대에서 890포인트대까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하락세가 조금 더 강하게 연출되고 있음을 우리는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코스피 자체가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상대적으로 코스닥에 비해서는 그래도 양호하게 회복이 된 이유는 한 가지라고 봅니다. 뭐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이제 실질적으로 소위 말하는 외인들의 수급이 조금씩 유입이 되고 있지 않나 라고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것과 전체적으로 좀 전에 이야기를 드렸던 다우 지수의 낙폭이 생각보다는 크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제 실적 시즌이 초래하고 있고 우선은 대형주 중심의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는 상대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군들이 포착이 되면서 어느 정도 조금 지수 방어 형태의 흐름을 만들어주는 과정들을 우리는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과정에서 여전히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시가 최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일단은 반도체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아직까지는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들도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무려 이번 달에만 마이너스 16%가 넘게 떨어지면서 사실상 삼성전자의 투심 위축을 견인하고 있는 주된 요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반도체 업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지수의 움직임이 그래도 삼성전자의 하락과 비교를 하게 되었을 때 그만큼의 급락을 보이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도 이번 달 기준으로 봤었을 때 많이 떨어진 것도 물론 맞아요. 근데 일단은 마이너스 약 7% 정도 하락을 하게 되면서 좀 전에 보셨던 반도체 업황만큼의 하락은 연출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토대로도 봤었을 때 그래도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선방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상대적인 기대치 자체가 높지 못하다 보니까는 어느 정도는 조금 눌렸던 과정들이 크게 형성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투심이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는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급락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아까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저는 몇 가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첫 번째가 역시나 마찬가지로 미국의 금리 인상이죠.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5월 이제 FOMC를 앞두고 투심 위축 과정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것과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중국의 봉쇄령이죠. 봉쇄령이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상대적으로 우러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실적이에요. 본격적인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이긴 한데 상대적으로 그렇게까지 크게 기대감을 보여주지 못하는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2월 달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이 우러 전쟁 이슈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인 수급이 위축되고 있는 과정들이 일단은 지수의 하락세를 견인하고 있는 과정들이 만들어지고 있겠지만은 그래도 저는 이제는 소위 말하는 끝물까지 오지 않았나라는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특히나 이제 미국 증시가 어느 정도 하락세가 완화가 되면서 이번 주를 잘 버티게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주 5월 FOMC가 있게 되는데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FOMC를 앞두고 전후의 흐름이 사실 되게 극과 극이었었던 상황들이 분명하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1월달 FOMC가 언제 있었냐면 이때 있었고요. 3월달 FOMC가 이때 있었습니다. 이때와 이때예요. 자,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그때랑 그리고 이제 앞으로 5월달에 열리게 되는 FOMC를 비교하게 되었을 때 그 전후를 비교하게 되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달에 어디에서 2950포인트에서 2590포인트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2780포인트까지 회복을 했고 3월달에도 마찬가지로 2750포인트에서 2600포인트까지 하락을 했다가 2750포인트까지 다시 회복을 했다는 거예요. 코스닥은 마찬가지. 무려 1030포인트에서 830포인트까지 빠졌다가 다시 910포인트까지 회복을 했었고 3월달에도 915포인트대에서 860포인트까지 빠졌다가 다시 950포인트까지 회복을 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1월달에 0.25포인트 그리고 3월달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0.25포인트 금리 인상이 있었었는데 이때도 사실 전후의 흐름이 상당히 극과 극을 달렸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5월달 FOMC를 앞두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도 그 과정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다는 거고 실질적으로 물론 5월달 FOMC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흘러내렸던 과정들이 어느 정도는 조금 지지 여력을 보여주면서 반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싶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지금 또 중국에서도 물론 여러가지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어요. 역시나 호재는 뭐예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하이에 대한 봉쇄령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 그리고 소위 말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5월 FOMC를 통해서 결국에는 금리 인상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긴축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반대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부양책을 하게 됨으로써 소위 말해서 미국과 유럽의 금리 인상보다는 부양책과 말 그대로 돈을 풀어서 반대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맞물리면서 어느 정도 상승과 하락의 반복적인 이슈를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소위 말하는 지수의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5월 FOMC도 결국에는 5월 3일에서 5월 4일에 끝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 이번 주도 사실 내일이면 금요일이고 4월 29일이에요. 4월 29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4월장도 종료가 되고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되었을 때 소위 수요일하고 목요일날에 이 수급만 제대로 버텨내 준다라면은 저는 말 그대로 지난 1월달과 3월달에 있었던 것처럼 눌렸다가 반등해주는 포지션들이 형성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다음 주, 둘째 주에 소위 말해서 뭐가 있기 때문에 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예상을 한다라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지금 좀 전에도 보셨던 것처럼 우선은 아직까지는 미국 증시 자체가 선물 쪽도 그렇고 현물 쪽도 그렇고 일단은 양봉을 보이기 때문에 이대로만 마감이 된다라면은 우선은 최소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더 이상의 추가 하락은 없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는 것은 일단은 이번 주 소위 말하는 지난 수요일, 목요일, 즉 오늘에 형성된 저점권이 일단은 바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다음 주 월요일 날이라든지 화요일 날만 이 구간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바닥을 다지고 이제 회복해주는 과정들이 연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싶다는 거죠. 특히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보신 것처럼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상대적으로 코스피의 수급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회복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는 거고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면 사실 최근에 코스닥 증시가 조금 더 눌렸던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기술주들에 대한 급락이 아쉽고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은 코스닥의 시가
각종의 최상위 종목군들의 하락 여파가 이어지면서 눌리는 과정들을 만들어 주었던 점들을 우리는 생각을 조금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조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한 달 동안은 눌렸던 과정이 아쉽기는 합니다만은 반등에 대한 여지는 충분히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조금은 기대감을 가지고 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고요. 물론 최근에 크게 급락세를 보였던 기술주들도 어느 정도는 이제 소위 말하는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된다라면은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어차피 우리는 현재 시점에서는 두 가지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지수가 지금은 저는 예측을 하기에는 5월달 FOMC를 필두로 바닥을 다지고 반등한다라면은 우리가 지난 3월달에 겪었던 것처럼 소위 말하는 과대 낙폭주들이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 만약에 이 부분들이 이어지지 못한다면은 여전히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 섹터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되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는 이쪽에 대한 관심을 가질 것인지 이쪽에 대한 관심을 가질 것인지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오늘 이야기를 드릴 그 종목군들의 섹터의 모습들만 체크를 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최근에 급등하는 섹터는 결국에는 소위 말해가지고 아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고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정되어 있는 대부분의 섹터는 결국 소위 말하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관련된 소위 말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 관련 섹터라고 보면 돼요. 뭐 오늘도 마찬가지로 뭐 팜유 쪽 관련된 이슈가 이번 주 급등을 했고, 그리고 뭐 오늘 건설주들이 급등을 했고 철강주들이 급등을 했었던 과정에서 여전히 그 추세의 흐름이 이어지는 종목군들을 필두로 바라보시면서 그 밖에 소위 말하는 이 과정에서 우려가 되는 게 뭐예요?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인플레이션. 그죠?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 업종에 대한 종목군들만 우리는 지켜보면 된다. 이렇게 정답을 만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최근에 사실상 급등했었던 섹터를 본다라면은 뭐 대표적으로 역시나 팜유가 있겠고,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팜유랑 함께 움직이는 게 뭐냐면은 이제 그쪽과 함께 보는 게 과자, 즉 스낵 쪽 관련된 섹터를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이미 한 차례 회복이 되었다가 눌렸던 과정이 연출됐지만 사료 쪽이라든지 아니면 육계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돈육 쪽, 그리고 이제 수산, 그리고 뭐 밀 쪽이라든지 농기계, 원두 쪽 관련된 종목군들을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미 1차원적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 소위 말하는 가스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석탄, 그리고 뭐 석유, 그리고 뭐 철강, 시멘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실 최근에 소위 말하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관련 이슈로 인해서 부각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묶어가지고 체크를 해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소위 말해서 제지 쪽이라든지 아니면 물류, 아니면 이제 니켈 쪽과 관련된 이슈가 사실상 언제부터? 지난 2월 달부터 급등을 했었던 섹터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섹터들을 유심히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돼요. 어차피 지금은 이러한 섹터들 자체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 순환매로 계속 돌기 때문에 무슨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번갈아 가면서 올라갔다가 떨어진 섹터들만 찾아서 뭐 하시면 돼요? 공략하시면 돼요. 왜? 사실상 계속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없어요. 물론 최근에 이렇게 급등을 보였던 종목군들도 있어요. 근데 이 종목군들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군들을 이 섹터 중에서 공략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뭐가 있습니까? 이제 다음 주에 뭐가 있냐면 소위 말하는 신정부 출범이 있어요. 신정부 출범. 그러면 이제 신정부 출범과 함께 사실 체크를 하게 되는 이슈들 몇 가지 있잖아요. 뭐 최근에 조금 급등세를 보였던 뭐 건설주라든지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금 건설주가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말 그대로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슈가 결국에는 종전이 된다라면은 이제는 뭐 해야 돼요? 복구해야 돼요. 복구를 해야 되면은 실질적으로 복구를 하기 위한 기업들이 만들어질 거고 전 세계적으로 관련된 기업들이 뭘 할 거예요? 참여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건설주들에 대한 급등세가 최근에 만들어졌고 여기에다 이제 원전 쪽 여기에다가 이제 조금 더 부각이 된다라면은 이제는 소위 말하는 뭐 수소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아니면은 뭐 풍력이라든지 이런 쪽을 토대로 보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도 바라보시면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바라볼 수 있는 섹터가 있다면 일단은 쌍용차겠죠. 뭐 최근에 아시는 것처럼 KG그룹 변동성 엄청나게 컸죠. 거기에다가 쌍방울 그룹 변동성 마찬가지로 컸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쪽에 대한 관련된 그룹주들 함께 보는 거예요. 당연히 이 종목군들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떨어지면 손절가는 항상 짧게 잡으면 돼요. 그리고 떨어지면 다시 또 재매수를 한다 라는 생각으로 바라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소위 말하는 시황적인 내용들 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금리 인상 소위 말하는 5월 FOMC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미국 기업의 실적 뭐 사실상 최근에 뭐 테슬라에 대한 실적 발표도 있었고 뭐 구글에 대한 실적 발표도 있었고 아마존에 대한 실적 발표도 있었고 페이스북에 대한 실적 발표도 있었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사실 최근에 뭐 테슬라도 그랬고 뭐 넷플릭스도 그랬고 실적에 대한 희비로 엇갈리는 종목군들의 움직임들도 있기도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추가적으로 역시나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한 봉쇄 이걸로 인해서 사실상 가장 우려가 되는 거 뭐예요? 공급망이잖아요. 공급망. 그쵸.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결국에는 실적인 거고. 이거는 이제 국내. 이 부분들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체크해야 될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만약에 지수가 다시 한번 지난 1월달, 3월달의 포지션처럼 소위 말하는 5월달 FOMC를 필두로 한 변동폭이 나와준다라면 사실상 이 종목군들에 대한 힘은 잃을 가능성이 크겠죠. 하지만 만약에 그 힘을 만들어주지 못한다라면 실질적으로 지금 이 섹터들이 결국에는 돌고 도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 추가적으로 넣는다라면은 뭐예요? 리오프닝주들. 뭐 실질적으로 거리두기 완화, 거리두기는 이제 해제가 됐고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또 실외 마스크 해제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오늘 화장품주들이 조금 많이 급등을 했었던 것처럼 이제 마찬가지로 의료품이 관련된 섹터들도 속속 관심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상황과 포지션들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5월 FOMC 회의 전후로 지수의 바닥권 지지와 더불어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는 뭐 보시면 돼요? 과대 낙폭주들만 보시면 돼요. 과대 낙폭주들. 그래서 여전히 대표적으로 2차 전지, 그리고 게임주, 그리고 제약 바이오, 그리고 메타버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NFT라든지 사실
우리가 지난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지속적으로 공략했었던 종목군들이잖아요. 뭐 여기에다가 뭐 그나마 최근에 조금 회복되고 있는 로봇이라든지 계속해서 이쪽에 대한 섹터들만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어차피 지금은 지수 자체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동반 하락을 하고 있는 섹터들을 보려고 하지 않고 좀 전에 얘기 드렸던 이렇게 급등했던 섹터들만 계속해서 보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왜? 지수가 재미가 없으니까는 올라가는 종목군들만 보고 싶은 거예요. 많은 분들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저도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이 원래 저희의 전제 조건은 지수가 떨어지지만 않고 어느 정도 조정권과 상승폭을 보이면 결국에 얘네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여전히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다만 아쉽다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이쪽 섹터들이 관심을 못 받기 때문에 지금 아까 이야기를 드렸던 상대적인 소위 말하는 인플레이션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 파뮤, 뭐 사료, 뭐 육계, 뭐 수산, 뭐 농기계 등등 관련된 섹터들을 이제는 여전히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상 그 전만 하더라도 기존에 움직였던 섹터가 뭐 가스나 석탄, 철강, 석유, 시멘트 이쪽이었는데 이제 여기에서 한 박자 더 늘어나서 소위 말하는 이제 공산품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급등을 했고 최근에도 여전히 뭐 가스나 뭐 시멘트, 철강 움직이고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철강주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CPTPP 가입을 지금 고려하고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사실 오늘 급등했잖아요. 뭐 그러면서 오늘 뭐 대표적으로 뭐 동일제강이라든지 뭐 고려제강 이러한 애들은 상한가를 갔었죠. 근데 이미 예전부터 철강주들은 1차원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우선은 상승폭을 키웠었던 과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실히 지켜보시면 된다. 물론 지금 급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매집을 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매집을 하시기보다는 이미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다시 눌렸을 때를 또 우리는 공략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순하게. 어차피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올라가든지 떨어지든지. 이게 종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지수, 즉 시장이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지수가 계속해서 떨어지면 어쩔 수 없이 지금에 대한 분위기가 나오니까 반대로 급등하는 섹터들만 찾아다니면 되는 거고 반대로 이제 지수 자체가 회복이 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가 눌렸던 애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제 급등하는 섹터에서 소위 말하는 과대 낙폭주들을 보신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우리가 시장에 대한 움직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어요. 시장이 올라가란다고 해서 올라가고 떨어진다라고 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종목군들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란다라고 해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떨어지라고 해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단순하게 한 가지만 생각하자고요. 우리가 임의대로 시장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그 다음에 우리가 행동해야 될 내용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도 시장이 올라가게 될지 떨어지게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다만 좀 전에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실질적으로 일단은 좀 전에 보셨던 미국 증시 자체가 회복이 된다라면은 내일 증시도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과 비슷한 모습이 나오겠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수급과 흐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이야기를 드리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결과물을 알고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물은 뭐겠습니까? 한 가지예요. 단순하게 따졌을 때 올라갔다 떨어지냐, 떨어졌다 올라가냐에 대한 분위기고, 아니면은 올라갔는데 더 올라가냐, 떨어지는데 더 떨어지냐예요. 근데 최근에 상대적인 분위기는 보셨던 것처럼, 들으셨던 것처럼 그래도 오후장에는 꾸준히 회복을 시켜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다는 거야. 아까 방송에서도 얘기를 드렸죠. 오늘 오전의 분위기는 사실 좋지 못했어요. 하지만 눌렸다 하더라도 일단은 올라와요. 눌렸다 하더라도 올라와요. 어제도 마찬가지예요. 떨어졌지만 어떻게 됐어요? 회복이 됐잖아요. 눌렸지만은 일단 결국에는 회복을 시켜주려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상대적으로 생각하고, 상대적으로 판단하고, 상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시장이 흘러가지 않으면 시장의 흐름에 우리가 맞추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한 가지만, 이거 하나만 항상 명심하시고 항상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자 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행동할 수 있는 건 한 가지. 결국엔 우리가 어떻게 지켜보고 대응하고 행동하냐. 그거기 때문에 그것만 기억해 주셨으면, 체크해 주셨으면은, 생각해 주셨으면은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상대적으로 그 시점에서 여기에 이제 관련된 섹터들만 체크하면 돼요. 체크하면 됩니다. 그래서 파미 쪽에서는 내가 뭘 봐야 되고, 뭐 과자 쪽에서는 내가 뭘 봐야 되고, 뭐 사료 육개 쪽에서는 내가 뭘 봐야 되는지, 이것만 이제 단순하고 객관적으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고, 어렵게 생각해봤자 달라지는 것도 없기 때문에 그것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추가적으로 관련된 종목군들과 섹터의 종목에는 뭐가 있는지, 그리고 소위 말하는 과대 낙폭주들은 뭐가 있는지, 이제 그것들을 체크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최근에 급등했었던 섹터, 그리고 최근에 상승폭을 보였던 섹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면은, 일단은 팜유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 가지 종목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알려진 게 팜스토리, 그리고 신송홀딩스, 그리고 샘표, 그리고 샘표식품, 그리고 JC 케미칼이 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조 대림, 그리고 누보라는 기업이 있고요. 과자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알려진 것들은 크라운 제과라든지 아니면은 크라운 홀딩스 정도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이러한 섹터들이 최근에 관심도를 받았고 최근에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같이 지켜보신다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사료 쪽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역시나 최근에 급등을 했었던 한일사료라든지 현대사료, 그리고 한탑, 그리고 뭐 이지
바이오나 이지홀딩스 정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뭐 거기에다가 뭐 추가적으로 조금 더 본다라면은 뭐 KC피드라든지 대주산업 그리고 효성 OMB 정도를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6개 쪽을 본다라면은 역시나 대표적인 게 하림이라든지 마니커 있고요. 그리고 뭐 요즘에 조금 많이 올랐던 동우팜 투 테이블 그리고 뭐 마니커 FNG 정도가 있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뭐 돈유 쪽으로 본다라면은 이제 우리손 FNG라든지 이지바이오 그리고 뭐 팜스토리 선진증이 있는데 뭐 팜스토리 이런 것은 팜유 쪽에도 있지만은 여기에도 함께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뭐 수산 쪽으로 넘어가게 된다라면은 역시나 뭐 대표적으로 신라 SG라든지 동원 수산 그리고 뭐 한성기업이라든지 사조 시푸드 그리고 뭐 CJ 시푸드 정도를 들 수가 있고요. 뭐 밀 쪽으로 본다라면은 역시나 대한제당이 이제 대표적으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농기계 쪽으로 간다라면은 사실상 최근에 뭐 올라왔던 대동기어라든지 그리고 뭐 TYM 그리고 추가적으로 대동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이제 원두 쪽 하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한국 맥널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스 쪽으로 넘어가면은 역시나 가장 대표적인 게 알려진 거는 GSE가 있죠. 어저께 상한가를 갖고 오늘도 상승폭을 보였던 GSA 뿐만이 아니라 대성에너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SH에너지 화학이라든지 중앙에너비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국석유 그리고 흥국석유를 우리가 들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석탄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뭐 대표적으로 뭐 GS 글로벌이 있고 뭐 그리고 KPF 정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석유 쪽은 일단은 한국석유, 홍석석유를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요. 뭐 철강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하이스틸 그리고 뭐 금강, 철강, 뭐 문배, 철강 쪽이 있지만 최근에 이제 급등을 했었던 고려 제강이라든지 동일 제강 그리고 뭐 DSR 제강, 동일 철강 등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뭐 시멘트 쪽으로 본다라면은 뭐 고려 시멘트라든지 그리고 뭐 삼표 시멘트 그리고 뭐 한일 시멘트, 성신 양회 등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재지 쪽으로 넘어가면은 뭐 대표적으로 뭐 신풍재지 그리고 뭐 무림 페이퍼 그리고 뭐 무림 PMP 정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뭐 모나리자라든지 뭐 깨끗한 나라 정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물류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흥하해운 그리고 한솔 로지스틱스 정도가 되고 뭐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예전에도 알려졌던 KCTC 정도가 있다. 그리고 이제 니켈 쪽으로 가면은 이제 최근에 조금 변동성을 보였던 TCC 스틸, 황금 ST, T플렉스 정도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책적으로 넘어가게 돼서 이제 신정부 출범 쪽으로 가면은 사실 많아요. 그리고 이제 건설 쪽으로 가게 되면은 뭐 최근에 뭐 대형 건설주들도 뭐 관심을 많이 받긴 했지만 사실상 최근에는 대형 쪽보다는 중소형주들 중심의 상승 흐름을 보였던 수급들이 많았어요. 뭐 그래서 일성건설이라든지 뭐 범양건영 그리고 신원종합개발 그리고 뭐 자연과 환경 그리고 뭐 이화공영 뭐 특수건설 뭐 동신건설 등이 있고요. 그리고 원전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사실상 뭐 많이 알려진 기업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뭐 한신기계라든지 뭐 서전기전, 보성파워텍 그리고 일진파워 그리고 뭐 한전산업 그리고 뭐 에너토크 우진 그리고 뭐 최근에 좀 좋았었던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뭐
한전, 뭐 KPS, 그리고 우리기술, 한전기술 등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수소 쪽으로 넘어가면은 최근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유니크, JNK 히터 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상 전기차라고 한다면은 뭐 객관적으로는 2차 전지 관련 섹터의 수급들을 우리가 단순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풍력이라든지 신재생 쪽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사실 더 많은 종목군들이 있죠. 그래서 뭐 풍력 관련된 종목군들을 바라본다. 그러면은 뭐 대표적으로 CS 베어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CS 윈드, 그리고 동국 SNC, 그리고 뭐 유니슨 등이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이것을 이제 포괄한 게 사실상 신재생인데 뭐 예전만큼에 대한 관심도가 많진 않아요. 신재생 에너지 쪽 수급이. 뭐 예전에는 뭐 풍력뿐만이 아니라 뭐 화력 등등 상당히 많은 섹터들의 종목군들이 있었었고, 그 과정에서 뭐 사실 풍력이라든지 뭐 그린 뉴딜 이쪽에 대한 관련된 섹터들의 움직임들이 어떻게 보면은 한꺼번에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들을 통틀어서 사실상 뭐 좀 전에 보셨던 수소, 전기차, 풍력 쪽과 함께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죠. 이제 뭐 쌍용차 하면은 말 그대로예요. 이제 뭐 KG 그룹과 그리고 이제 쌍방울 그룹주들로 나눠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뭐 KG 그룹 같은 경우에는 뭐 KG 스틸, 뭐 KG 케미칼, KG ETS 등이 있고, 뭐 쌍방울 그룹주들은 뭐 대표적으로 쌍방울, 광림 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리오프닝주들 뭐 사실상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움직였던 게 사실상 화장품 섹터들이 최근 오늘 조금 급등주들이 연출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뭐 리오프닝 테마주들은 상당히 많아요. 그죠? 뭐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바라보는 뭐 리오프닝 주들은 뭐 실질적으로 화장품 주들만 있진 않고, 뭐 여기에서 조금 더 바라본다라면은 저는 이제 계속해서 관심을 보셨으면은 좋은 게 저는 여전히 엔터주라고 생각을 해요. 엔터주. 그리고 뭐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문화 산업 쪽, 근데 이건 뭐 엔터주 쪽이랑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항공 그리고 여행 이쪽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일단은 상대적으로 급등을 하지 않는다면, 시장이 회복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섹터들이다. 이렇게 우선 1차적으로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2차적으로 봐야 되는 건 말씀드렸죠. 과대 낙폭주들. 과대 낙폭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과대 낙폭주들이라고 해서 거창할 것은 없지 않나.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과대 낙폭주들은 어떻게 보면은 최근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눌렸던 섹터와 종목들을 한번 다시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추가적으로 본다라면은 사실상 저희가 최근에 같이 봤었던 종목군들을 사실상 보면은 이만큼이나 있습니다. 이만큼. 물론 이 중에서 급등을 했었던 섹터의 종목도 있고, 반대로 급락을 했었던, 그리고 여전히 눌리고 있는 섹터의 종목군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상 실질적으로 최근에도 저희가 꾸준히 무엇을 통해서, 히든 종목을 통해서 언급을 드렸던 종목군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중에서 올라갔었던 섹터의 종목군들도 있고, 아직 뒷받침이 되지 못했던 섹터의 종목군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 중요한 것은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들 그 중에서 뭐 사실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군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소위 말하는 과대 낙폭주들 중에서도 충분히 보실만한 종목군들이 많이 있다.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정말 많이 있습니다. 사실 뭐 지금 여기에도 보고 계시는 것 중에 뭐 여전히 오토엔, 뭐 남섬, 펄어비스, 일동, 뭐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이스타코, 뭐 그리고 버킷, 비덴트, 뭐 한국BNC, 주성엔지니어링, MP, YJM 게임즈, 뭐 쇼박스, HLB 글로벌, 뭐 세종메디칼, 다날, 뭐 SMCNC, 코이즈, 뭐 그리고 현대바이오, 뭐 신풍제약, 덱스터, 뭐 그리고 뭐 NHN벅스, 아셈스, 위메이드, 뭐 바이오니아,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뭐 큐라클, 솔루스 첨단 소재, 뭐 DY, 뭐 갤럭시아 모니터리, 메가이CS, 카스, 위메이드 맥스, 뭐 서울옥션, 컴투스 홀딩스, 그리고 뭐 엑세스바이오, 맥스트,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뭐 SD바이오 센서, GH 신소재, 메디아나, 데브시서즈, 한국파마 등등 여전히 정말 많은 종목군들과 업종의 섹터의 흐름을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 한 가지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급등하는 종목군들을 공략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반대로 과대 낙폭주들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것만 우리는 미리 대비를 해서 예상을 해서 예측한 대로 흘러가게 되는지, 이것만 보셨으면 좋겠고 이것만 앞으로도 생각을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시장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그 시장에 순응을 하면서 이제 다음 주 진행이 되는 소위 말하는 5월달 FOMC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모습만 우리는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1월달, 3월달에 전제 조건과 함께 지켜봤던 시장의 흐름이 나오게 될 것인지, 아니면은 반대로 시장의 흐름과 별도의 모습이 나오게 될 것인지, 그것만 생각하자고요. 그리고 그것만 우리는 판단하고 분석해서 예측해서 거기에 맞는 결과물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지금은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뒷받침이 되지 못하면, 물론 100개 종목이 있으면 100개 종목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상대적으로 100개 중에서 7, 80개 이상은 지수와 함께 움직이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냥 우리는 거기에 맞는 매매 환경만 생각을 하시면 된다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종목은 2200개, 300개, 400개가 넘게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충분히 얼마든지 수익을 내실 수가 있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방송에서도 언급을 드렸던 히든 종목군들 많이 올라가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뭐 오늘도 급등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뭐 방송에서 얘기하진 않았지만 뭐 DY 역시나 마찬가지로 잘 움직이고 있는 거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매번 얘기하지만 올라갈 때가 아니에요. 그냥 떨어질 때 공략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교육시켜 드렸던 뭐
KG 스틸도 마찬가지.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최근에 올랐던 이지홀딩스라든지 일동제약, 그리고 뭐 로보로보, 뭐 자연과 환경, 이런 것들 우리가 공략하고 나서 많이 올랐잖아요. 뭐 미래 생명 자원이라든지. 물론 올라갔다가 지금은 다시 떨어지는 포지션들이 형성되는 종목군들도 있었지만 바닥권에서 공략 제대로 하면은 충분히 수익 날 수 있다. 이것만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러한 부분들만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려보고 싶어요.